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팁노바에서 이제 최근에 키위 스튜디오 대표 이제 박찬호 대표의 특강이 있었어요. 근데 팁노바 이제 3기 출신인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곳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조금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은데 이제 넥스트 유니콘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넥스트 유니콘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위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러 이제 벤처 캐피털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고 이제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정말 투자 지분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투자 제의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특강까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줌으로 이제 얼굴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크기를 작게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해요. 되게 좋은 환경과 그리고 높은 연봉, 다양한 것들을 챙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많이 해줬어요. 그 박찬명 대표가.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한 지 4년 정도 된 친구인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잘하는 분야도 많고 정확하고 또 되게 세련된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건 정말 오래 지켜봐야 된다. 그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 그래서 개발자보다는 저는 사실 아티스트 또는 어떤 사이언티스트 아니면은 정말 사업가 아니면은 뭐 훌륭한 CTO 아니면은 좋은 프로젝트 매니저 기술을 기반을 둔 프로젝트 매니저는 정말 무섭거든요.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친구 코칭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저는 코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그리고 떤 배경으로 이렇게 팀노바의 커리큘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팀노바 그 팀원에 한정해서 한 2시간 12분 정도 이제 떤 특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엔젤들 뭐 벤처 캐피털 컨택 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가치를 지키는 법 등등 해서 그 아직은 창업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회사 가치는 엄청나게 뭐 수십억 현재 수십억에서 수백억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회사 가치 평가 받은 게 그런 정도의 평가를 왜 이렇게 단기간에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학생들이 정말 보고서 너무 멋있다고 할 정도인데 요 영상은 이제 팀노바에 들어오시면 VOD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팀노바 내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왜 저렇게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일단 성공하는 CEO 중에 개발자 출신이 많다는 데 저는 집중을 했어요. 마크 주커버그도 PHP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하버드대에서 그 지금은 제미니 거래소라고 이제 그 비트코인 거래소 있잖아요. 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쌍둥이 형제가 되게 부자였는데 이런 상류층 또는 명문대 이런 학생들과 이제 미녀들과 서로 함께 이렇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자 해가지고 마크 주커버그가 워낙 잘한다고 하버드 내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마크 주커버그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소송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레리 페이지랑 세브리게이브리는 이제 그 자신의 그 학교에서 스탠포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신들이 직접 다 만든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구글 이제 대표가 된 거고, 구글을 설립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일론 머스크도 코딩 예전부터 오타쿠처럼 했던 걸로 유명하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손정희 같은 경우도 샤프 전자사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큰 돈 벌고, 코딩으로 아무튼 다 코딩을 할 줄 알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왜 개발자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되게 많고 뭘 하든지 좀 잘하는 경우가 많을까? 특히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가 많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개발자가 창업할 때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보는 업무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개발자가 그래, 뭐 대충대충 살아야지 하는 개발자인데, 그건 이제 그 사람 본인의 그냥 당신 혼자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 좀 실력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업무 시작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보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가 특정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볼지 모르면요. 일단은 버그가 엄청 많아지고 실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업무 시작 전에 좀 다각적으로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특성이 있어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이게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되게 적어지는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키텍트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고려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키텍트 정도로 복잡한 요즘 기술은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리즘 그런 테스트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 제가 반대를 한다고 계속 그러는 게, 그거 아니더라도 할 게 너무 많고 우선순위 높은 게 너무 많거든요. 실무에서 문제풀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실제 아키텍처를 서로 구성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뭐 충돌이 날지 그런 걸 계산하는 것들이 훨씬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복합적으로 보고 문서를 분석한다든지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감각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7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 7천인 친구들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진짜 실무 인생의 실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실무는 진짜 실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런 거 너무 많은 시간, 많은 중요도를 높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개인의 취향이고 자신의 선택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알아 책임지시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든 아니면 뭐 잘 못하든 아니면 엄청 잘 되든 뭐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달린 거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진짜 다각적으로 진짜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개발자분들이라면 확실히 뭘 해도 잘해요. 그거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뇌를 남들이 안 쓰는 두뇌까지 쓰는 느낌이에요, 개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그 똑똑하고 명문대 애들도 많이 와가지고 코딩 많이 포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근거 없는 믿음이 되게 많아요. 막 서울대 하면은 무조건 어마어마한 커리큘럼이 있을 거다 하는데, 근데 기초 레벨 서울대가 제가 봤을 때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지는 거는 석박사 이상이죠. 왜냐면 명문대에서 기초로 배우는 건 다 비슷해요. 그 뭐 하버드에서 배우죠.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알바로 많이 하던 게 뭐냐면, 그 미국의 명문대 애들 있죠. 특히나 아이비리그 쪽 과제를 대신 많이 풀어줬어요. 애들이 다 부잣집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유학 가는 애들은 다 강남 살고 뭐 대치동 살고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면 돈은 돈대로 줘요. 그러면 돈 생각보다 짭짤해요. 문제 하나 풀어주고. 나는 레벨업 하는 거지. 내가 대학생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입금을 해줘요. 뭐 이번 과제는 하나 하는데 뭐 30만 원입니다. 뭐 40만 원입니다 해가지고 과제 대신 해주면서 제가 걔네 커리큘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대단하다는 그 아이비리그의 그 학교들, 사실 서울대가 좋은 학교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에서 따지고 봤을 때 미국 내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꼭 이런 얘기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은 또 이제 악플을 달아.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신격화하는 그 무언가를 공격했다 이런 거겠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학부 레벨에서 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학부 레벨인데도 좀 과제가 좀 되게 굉장히 머리 많이 써야 되는 과제를 주더라고. 근데 글쎄요, 내가 국내에서 제가 병특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 때문에라도 뭐 포항공대 애들 그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왜냐면 병특하다 보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제가 하던 때는, 지금은 뭐 병특이 좀 특성화고 위주로 바뀌었긴 했지만 저 때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걔네들 수준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많이 보고, 제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생 중에도 고려대 출신도 많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들도 많이 왔다가 거의 뭐 추료 직접까지 간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격화를 원한다면 저는 좀 아닌 걸로. 어쨌든 그런 친구들의 과제를 봤을 때 학사 레벨에서는 다 비슷해요. C 언어 강의하는 거나 뭐 특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 비슷해요, 배우는 거. 지방 똥통대 가도 비슷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거의 비슷해요. 특히나 학사 레벨은 어떤 때 차이 나냐면, 석박사 때 연구하는 주제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교수가 그걸 어떻게 코칭해서 어떻게 밀어 올리느냐 뭐 이런 차이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학생빨이 크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력의 40%가 이제 해외 인력이래요. 실리콘밸리가 겁나 잘하는 거, 그들이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정당한 대가를 줌으로써 엘리트가 엘리트답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오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겠지. 실제로 그들이 인도에서 공부를 하든 뭐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중국에서 공부하든 사실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들이 어디서 공부하던 그 엘리트들을 모아놓으면은 잘 된다 이런 거를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말이 좀 샜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개발자가 창업할 때 좀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확실히 구조적인 거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거. 왜냐면 우리는 맨날 문제를 고치는 직업이거든요. 디버깅하고 맨날 고치고 아니면 어떤 걸 추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어떤 객관적으로 바꿔야 되는 직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쪽에 있는 그 공을 저쪽으로 던져줘. 게임상에서.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은 물론 이제 요즘은 좋은 물리 엔진들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풀이하면 이 공이 절로 던져지고 여기에 물리 엔진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이게 통통통통 튀기겠지 뭐 이런 좀 거를 좀 수학적이고 좀 물리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서 내가 지금 조금씩 실뜨개처럼 짜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옷이 될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작업들도 일일이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연산하고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그 무언가가 어떤 시너지가 날지 계산하는 게 되게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 진짜 똑똑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개발자들이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써도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자가 단순히 개발자로 끝나는 거, 그것도 멋있긴 해. 멋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돈을 이왕이면 더 많이 벌고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창업이나 CTO급을 많이 지향해서 웬만하면 지분 받고 그 회사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특강 내용 정말 좋았어서 제가 굳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 졸업생이 직접 성공하고 또는 잘 돼가지고 직접 하는 얘기들이 그 학생들한테 훨씬 영향이 크게 미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람인지라 팀노바 오는 학생들이 다 저를 엄청나게 신뢰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돈 쓰면은 본전이 생각나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학생들을 좋은 이렇게 스승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째 고객의 관점에서 저를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는 네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이 실제 그거를 경험해서 실제 아주 좋은 경험하고 좋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 일상의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들이 많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공들이 많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좀 멋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처음에 왔을 때 자기는 나중에 창업할 거라고 했을 때 그때 모습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제 나름대로 많은 얘기들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내용에서도 뭐 저한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스스로 한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한테 도움받은 것보다도 일단은 일단 팀노바에서도 그래서 좀 창업 특화 교육을 많이 해요. 물론 창업이 아니고 창업 특화가 왜 좋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 개발자가 되려는 사람이랑 개발자지만 내가 이거를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만드는 사람은 애초에 좀 더 투머치하게 교육이 되는데 투머치하게 교육이 된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개발에서는 정말 날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투머치하게 교육을 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잘 되는 개발자는 결국에는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문제의 본질을 자신으로 가져가면서 그걸 노력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MZ 세대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건 남 탓의 기류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어떤 피드가 떴을 때 거기에 댓글 보면은
너무 징징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예전에는 뭐 기회가 많았다 그러는데 기회가 많으면 뭐예요? 지금 당신들처럼 인스타그램도 못하고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럼 왜 지금은 기회가 없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기회가 없기는 뭐가 없어. 지금 누구나 뭐 좋은 컨텐츠 있으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음에도 인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잖아요. 내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는 내가 뭔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요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많이 보면은 그 영상이 이제 엄청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떡상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의 시대에 무슨 기회가 많았다 적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엄청난 기회였고, 그거는 여러분들 세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앞으로 그런 게 또 안 생겼겠어요? NFT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뭐 떨어진 거지만, 뭐 그때 그 기회 잡아서 제대로 판 사람들도 많이 벌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팀노바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 탓을 하면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탓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매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만 내 탓을 하면 장점은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 탓 같은 거 저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남 탓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질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이 바뀔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이제 이런 창업을 하면서 박찬만 대표가 굉장히 많이 힘들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절실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상태래요. 근데 우리가 이 절실한, 저도 이제 팀노바 창업 초기에 한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잠이 안 와요. 이게 그 교감신경이 막 깨 있어가지고, 엄청 깨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아무튼 좀 달라요. 그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절실함이 있거든요. 그 절실함 때문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발자의 어떤 좀 복합적 두뇌와 어떤 이 절실함이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지금 잘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데스밸리가 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지 안 버틸지는 미지수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압박을 준다기보다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도 그 똑똑한 사람들도 평균 2.3회 정도 도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도전 많이 해보세요. 도전하면 더 빡세게 살게 돼요.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절실해져야 돼요. 좀 리스크가 확실히 있어야 뭔가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으로 자기를 약간은 몰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완전 최악인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자기가 잠재력만 잘 발휘하면 되게 좋은데, 애초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되게 명확한 이유 또는 크리티컬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잘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좀 잘 계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큰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밌는 흐름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도 뭐 지가 막 지르게 하지. 일론 머스크도 자기 맘대로 막 살잖아요. 보면은 뭐 그런 느낌 보세요. 근데 난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회사를 사버리고, 이게 약간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나쁘지 않죠. 자기가 돈 많으니까. 돈 많으면은 확실히 기류 만들거나 자기 맘대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드는데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팀노바 하고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론 힘든 측면도 있고 막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제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책임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왜냐면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근데 새로운 시도 없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시도를 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년 커리큘럼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지금 어떻게 됐다? 훨씬 고퀄리티, 훨씬 고연봉,
지금 졸업생들이 먼저 못 뽑아가서 안 달라는 그런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미리 컨택이 돼서 오퍼 받은 친구가 2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좀 먼 미래로 봤을 때 오퍼 받는 또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팀노바에서 이제 만든 그 인공지능 키스튜디오 인공지능 기술의 평가가 그 키스튜디오의 지금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팀노바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팀노바에서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제가 특정 회사명이나 이런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실제로 박전명 대표가 진짜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키스튜디오 리틀 피카소라는 작품인데 요 작품 여러분들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노바에 오셨을 때 작은 꿈보다는 큰 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하실 때 꼭 창업, 그러니까 팀노바 안 오셔도 되는데 꼭 창업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접 창업하시는 건 리스크가 크다면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특히나 초기 스타트업 진짜 그지 같을 거예요. 초기 스타트업들 보면 돈도 없고 정말 월급도 밀리고 막 그지 같은 경우 있는데 거기서 참고 있으라는 건 아닌데 어떤 사업 초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배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를 궁지로 내모세요. 그러니까 약간 돈을 좀 덜 벌어도 된다 생각하고 일단 초반에는 조금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요. 사업은 리스크 감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풀리면 떼돈을 버는 것처럼 이게 되게 절실함과 막 그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마크 주커버그나 뭐 이런 레리 페이지, 세르 브리게인 같은 사람도 엄청 리스크가 많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일론 머스크도 뭐 우주 스페이스X 그 프로젝트 잘못됐으면 그냥 파산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3천억 이상 갖고 있었고 알아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페이팔 팔아가지고, 근데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부자 되고 더 부자 되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큰 부자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이런 독특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인간은 정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런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꼭 사업이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같이 일을 해본다든지, 그런 제가 스타트업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막 그 네카라쿠베 당토 아니면은 다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데, 네카라쿠베 당토도 10년 전에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네이버 정도는 좀 오래됐지만 뭐 카라쿠베 당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기업들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데스밸리도 막 심지어 얼마 안 된 기업도 많죠. 그런 기업들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그런 기업 키우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킹은 아니더라도 킹메이커가 될 정도의 그 스타트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제 새로운 포스트 어떤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놀아야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각은 제일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 가지고 막 승부하고 싶죠? 억울하죠? 내가 명문대 안 나와서 내가 차별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딱 그만큼 하니까 그렇게 받는 거고, 이쪽에서는 진짜 잘하면 그냥 다 인정받는데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IT 업계에서는 제가 고졸들 그렇게 고연봉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나이 많은 그 세음이 같은 경우도 연봉 7천으로 갈 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30대 중반인데 신입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딴 데 뭐 직장 다닌 경험도 없어요, 걔는. 근데도 그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이쪽은 그냥 실력 있으면 된다니까. 저는 그걸 계속 증명하는데 그냥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지. 근데 뭐 계속 언제까지 손가락질 하면 본인만 비참해지는 거라.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고연봉 받으니까 뭐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자신을 약간 궁지로 내모세요.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돈을 일단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1년, 2년은 내가 좀 돈 모아놨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좀 자유로운 상태를 만든 다음에 리스크에 몰아보세요. 리스크에 mon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스타트업을 한번 같이 가본다든지 뭐 창업을 도전해본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꼭 매출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프리랜서 업무를 진짜 많이 하면서 같이 창업하자 그래서 창업하다가 망한 적도 저도 많고, 별의별 경험들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다가 제 성격이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딱 보고 냉정하게 된 거죠. 그거 보면 뭐 비트코인이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투자로 큰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심지가 딱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고 그거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심지를 가지고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망할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논점이 있어야 돼요. 투자도 그 잘났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사실 뭐 이렇게 되게 고수들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전 자기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뭐 고수들이 뭐 조언을 해주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도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그 투자 책임을 나한테 물고 날 원망하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조언을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도. 그러니까 뭐든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든 이제 결국엔 자기 판단이 중요한 건데, 애초에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만 원하고 처음부터 공무원부터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리스크가 없을 때는 보통은 더 가난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평범하게 산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금을 해놓으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만큼 대신에 요즘 금리가 올라서 뭐 괜찮긴 하지만 이자가 적죠. 반대로 이제 이제 리스크를 짊어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돈 많이 벌었죠. 아무리 지금 뭐 코인이나 이런 거 뭐 떡락했다 그래도 그 초기에 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투자를 하거나 뭔가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팩트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막 나스닥 엄청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좀 초기부터 뭐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상향했다는 거. 지수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만 뭐 그중에도 뭐 어떤 부동산은 막 떡락하고 막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어떤 주식들은 상장 폐지되고 이러니까 좀 위험해요, 확실히.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파도 타기를 잘하면 돈 버는 거고 못하면 돈 못 버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개발 기술 같은 경우는, 근데 개발 기술은 창업 경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2년 창업하다 망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반 회사에서 싫어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창업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은 CEO의 마음을 훨씬 잘 이해하고 어떤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무튼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창업이나 어떤 또는 간접적인 창업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거를 가능하면 젊었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고 하면은 좀 더 힘들거든요. 건강적인 측면이나 체력적인 측면이나. 근데 좀 젊었을 때 하면 그래도 되게 멋있긴 해. 솔직히 졸라 멋있어. 젊었을 때 그 리스크 감당하는 거. 물론 너무 돈 하나도 안 모아놓고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